클립 라인바흐 옴디아 선임 연구원은 코로나 시기 시작 후 이어졌던 반도체 업계의 호황이 종료됐다면서 팬데믹 시기에는 반도체 수요가 급증을 하며 수급 부족으로 이어졌으나 이제는 상황이 반전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거시경제적 요인들로 인해서 수요가 둔화됐고 반도체 부품 공급은 늘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업체별로 보면 미국의 반도체 업체 인텔의 매출액이 총 511억 9,7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8% 감소했음에도 순위는 2위에서 1위로 올랐었습니다. 반면에 2022년 1위를 차지했던 삼성전자가 443억 7,400만 달러로 3위로 밀려났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단연 엔비디아의 도약입니다. 작년 엔비디아는 491억 6,100만 달러로 매출이 전년 대비 134% 증가했고 매출 순위도 2022년 8위에서 작년에는 2위로 단숨에 6계단이나 도약을 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 챗GPT의 등장으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AI 열풍이 불어닥친 가운데 그 수혜를 톡톡히 본 모습으로 보입니다. 한편 AI칩을 구성하는 주요 반도체로 평가받고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 분야의 선도업체인 SK하이닉스의 경우 작년 매출액이 236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30.6% 감소했습니다. 이에 매출 순위도 4위에서 6위로 2계단 하락했습니다. 옴디아는 AI를 구동하기 위해서 GPU, 그래픽 처리 장치와 결합하는 HBM 역시 강력한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SK하이닉스는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고 다른 주요 메모리 제조업체들도 이 분야로 뛰어들고 있다고 전합니다. 이어 2024년에는 HBM 출하량이 작년보다 더 높은 150에서 200% 수준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메모리 시장 성장세를 이끌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JP모건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보유 중인 자사주 중에 약 3,200만 달러, 약 432억 원어치를 매각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보유 중인 JP모건 주식을 매각해서 1억 5천만 달러로 확보한 이후 추가 매각에 나선 것입니다. 다이먼은 JP모건 주식 16만 1,845주를 주당 195.65달러에 매각했습니다. 이 거래로 다이먼은 약 3,166만 달러를 갖게 됐습니다. 다이먼은 앞서 작년 10월 지분 매각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지난 2월 보유 지분 중에 82만 1,800주를 평균 약 182.73달러에 처분하면서 1억 5천만 달러가량을 확보했었습니다. JP모건의 공시에 따르면 다이먼은 JP모건의 주식 104만 7,211주를 직접 보유하고 있으며 739만 주는 간접 보유 중입니다. JP모건의 주가가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16.4% 상승한 상태입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어제 올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면서 최근 경제지표를 고려하면 올해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추거나 인하 회수를 줄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월러 연준 이사는 뉴욕 경제클럽에서 아직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제목의 연설에서 최근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실망스럽다면서 인플레이션을 2%로 지속 가능한 궤도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금리를 이전보다 더 오래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운을 띄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데이터를 고려해 전반적인 금리 인하 회수를 줄이거나 금리 인하를 더 미루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월러 이사는 여전히 올해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계속 하락한다는 추가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금리 인하에 나설 준비가 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연설에서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단어를 4차례나 반복했습니다. 월러 발언은 지난주 연준이 3월 FOMC에서 전 정책금리 5.5%로 유지한 이후 처음 나온 것입니다. 연준은 올해 3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시장은 안도했지만 예상치 못한 강한 인플레이션 지표가 계속 나오면서 올해 금리 인하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3월 FOMC 점도표에서 19명 위원 중에 9명은 올해 2차례 이하 금리 인하를 예상한 바가 있습니다. FOMC 투표위원인 라파엘 보스틱 총재는 올해 금리를 단 한 차례만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리처드 클라리다 전 연준 부의장은 이날 향후 금리 인하 경로가 생각보다 더딜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클라리다 전 부의장은 만약 인플레이션이 전망처럼 움직이지 않고 2.5% 수준에서 장기화한다면
중앙은행들은 금리 인하 사이클을 일시 중지시킬 것이라면서 물론 이 경우 다시 금리를 올리는 시나리오는 최대한 피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의 증시가 이렇게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조정이 임박했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올해 1분기 동안 10% 이상 오르면서 투자은행들이 줄줄이 올해 연말 예상치를 5,500까지, 내년에는 6,000까지 간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은행들 중에서 올해 말 S&P 500 지수를 4,200으로 가장 낮게 예상을 하고 있는 JP모건은 미국 증시 상승 랠리가 예고 없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계단식 플래시 크래시, 이것이 임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플래시 크래시는 순간 폭락이라는 뜻으로 주가나 채권금리 등 금융상품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락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재 S&P 500 지수가 5,254인데 4,200까지 떨어진다면 지금보다 약 20% 폭락을 해서 다시 2년 전처럼 하락장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JP모건 수석 전략가는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규모 증시 조정에 대비해서 포트폴리오를 미리 다각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대규모 조정이 언제 발생할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특별한 촉매제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과거에도 특정 섹터와 주식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시장이 혼잡해졌을 때 플래시 클래시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애플과 테슬라의 하락세를 지적을 하면서 일부 기술주들 사이에서 이미 모멘텀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애플과 테슬라는 미국 증시를 주도하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초 대비 애플 8% 하락 중, 특히 테슬라는 29% 이상 급락한 상태입니다. 특히 테슬라는 주가가 1년 동안 S&P 500 지수가 1년 동안 30% 오르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37%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이거의 거의 2배, 56%나 오른 데 비해서 테슬라 주가는 반대로 마이너스 9% 하락 중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증시가 혼잡해지기 시작했을 때 항상 대규모 조정이 뒤따랐다면서 현재 미국 증시 혼잡도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손에 꼽는 수준이라고 경고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오늘 현재 5,254로 올해 들여서 1월부터 3월까지 단 3개월 동안 사상 최고치를 22번이나 갈아치우면서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미국 경제가 소비와 투자 증가, 노동시장 강세 등으로 글로벌 경제에서 나홀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윤도 증가하고 있고 노동 생산성도 올라감에 따라서 기업은 해고를 멈추고 있어서 경기 확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통제를 목적으로 지난해 3월 이후 기준금리를 5.25%나 올렸는데 미국 경제가 침체 공포를 털어낸 것입니다.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속해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경제 성장률을 1.8%로 봅니다. 그러나 미국 경제가 지난해 3분기에 4.9% 성장한 데 이어서 4분기에 3.4% 성장하고 지난해 전체로는 2.5% 성장한 것입니다. 이는 2022년 당시에 1.9%에서 올라간 수치입니다. 올해 1분기에도 미국 경제가 2%가량 성장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